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에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 강행 예고에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제안을 시사하면서 22대 국회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네, 한편 한동훈발 해병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는 이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저희도 어제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수용한 배경을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뭐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이걸 들어가자. 이제는 원내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 7개의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측과 또는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갈 수 없다. 이제까지의 투쟁을 더욱 강경하게 이어가자라는 아마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들어오신 거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같이 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잘된 일이다 생각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그 상황들을 봤을 때 들어오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갔던 게 아닌가.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국민의힘이 다시 원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촉매제 역할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자체 분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그 집권 여당으로서 원구성까지 포기하면서 원외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싸늘한 여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21대 때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와 지금은 어떤 게 다른 겁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야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랬을 때는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가서 그러면 당신들이 행정 권력이든 의회 권력이든 다 가져가서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바로 1년의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 4.2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게 여당입니다. 여당 지금 사실 민생, 물가 모든 게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특히나 외교안보 상황도 엄중한데 실제 지금 남은 7개 상임위가 국방위, 외통위, 그다음에 또 경제 관련 산자위, 그다음에 기재위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방기한다 그럼 여당으로서 과연 집권 여당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직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이런 것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걸 또 다 가져가 버리면은 실제로 보십시오. 그 외교안보,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이런 점들은 사실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내밀한 것, 물론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방기한다는 그런 또 이제 좀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격 수용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협치가 그나마 한 달이 안 돼서 복원된 건 다행이긴 한데 과연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국회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뭐 원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계속적인 어떤 대치와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저는 양당 지도부가 대화, 그다음에 수기, 타협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7월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돌려야 되고 정치의 복원을 해야 한다. 이 어떤 절박감을 갖고 좀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브리핑을 저희가 이 시간에 직접 전해드렸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 어떤 책임을 지고 사의를 이제 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세요? 조금 저도 이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론 이렇게 이제 본인의 협상 카드가 무력화됐고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관례적으로.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관례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맡을 생각이 없는 건지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지난 그 21대 국회에도 실제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직 내려놓고 전국에 사찰을 돌면서 자명을 했습니다. 근데 예. 결국엔 다시 이제 의총을 통해서 재신임이 돼서 돌아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엄혹한 당내 상황이 있긴 한데 아마 이번에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말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건 벽을 상대하는 거지 이건 정치의 시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엄중한 데다가 지금 더더군다나 당내 경선이 당권 그렇죠. 경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를 대행 체제로 놔두기 좀 어렵고 해서 저는 지금 뭐 백령도 자명하고 뭐 강화도 자명하고 한다는데 어쨌든 빨리 돌아와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아서 다시 이제 원내 협상을 짜는데 조금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진통 끝에 원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사실상 민주당이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쥐게 됐는데 뭐 국회의장도 그렇고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직까지 이제 가져가게 됐는데 21대 국회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입법을 하던 경우에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주하고 있다, 뭐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원내에서 같이 수기를 하고 논의를 했어야 할 대상자인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입법을 저희가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들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대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세 사기 특별법, 지금 전세 사기를 통해서 피해자가 벌써 한 2만 명 가까운 많은 젊은 피해자들이 났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권 여당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방적인 처리를 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로 그 원구성이 이번 주 안에는 이제 그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사실은 여야가 뭐 그 이 의석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게 최혜병 특검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전세 사기 뭐 특별법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다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대한 특히 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입법 효능감까지도 저희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 짧게 드릴 말씀은 이제 그 민주당이 뭐 이렇게 민생 관련한 법안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수기가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공론이 필요한 법안들을 조금 뒤로 미루고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지난 국회 21대 국회에 합의했는데 시한이 만료돼서 폐기된 법안들. 예. 그건 다시 금방 복원하면 되잖아요. 이미 합의가 된 법안들이니까. 또 하나 양당의 정책 공통분모가 있는 법안들. 이거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법안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지금 김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민생 법안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논쟁적 소지가 있고 공론과 수기가 필요한 이런 법들은 후로 붙이면은 좀 갈등이 조금 더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서를 좀 바꾸면서 협치의 시간을 먼저 좀 가진 다음에 가져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쨌든 야당이 해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네. 있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 네, 계획으로 보이거든요. 네. 21대 좀 국회처럼 거부권 정국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새롭게 이제 특검법안 플랜 B를 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된다? 그러면 22대 국회도 국민 모두로부터 여야가 버림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뻔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국 사고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예방하는 것보다도 우리 피해가는 게 오히려 맞아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후 방지보다는 이제 우리가 사전에 좀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럼 이렇게 뻔히 부딪힐 수 있는 강대강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정략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예. 이런 법안들을 조금 후순위로 미루고 앞순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저는 순화의 기능도 좀 있을 것 같고 여야가 협치의 가능성을 열리는 이른바 정치복원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한번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증인, 잘못된 얘기가 증인. 물었습니다. 예. 방금 직전에 끼어들지 않겠다. 위원장의 진행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임성근 증인하고 둘이
동시에 네라고 답변했어요. 까먹었어요? 본인의 버릇입니까?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퇴장하세요. 증인들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참으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하였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서 증인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하거나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해야 한다라는 국회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도 예, 저희가 영상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여당에서는 저 이제 특검법 당시에 어떤 태도를 두고 사과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는 윤리위제소도 검토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 뭐 특검법 그 청문회 방식 운영하는 방식이 뭐 다소 좀 거칠은 부분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부분을 요 부분만 문제 삼는 것은 전적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날 특검 그 청문회에서 많은 그 10명의 증인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증인이라고 하는 세 사람,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해서 세 사람은 증인 선서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답변을 했던 이 증언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먼저였다. 지금 이 청문회가 어떻게 운영됐는가 하는 것보다는 이 청문회에서 밝혔어야 했을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이 더 중요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이 청문회를 보시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다소 거칠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행동만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탓한다면 결국은 아무런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소 이 처음에 그 여당이 참여하지 않고 예. 야당만 단독으로 한 청문회이다 보니까 다소 그리고 또 이 굉장히 격앙됐던 부분이 있어요. 시작할 때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회의 전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상에서 약간 좀 거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라는 정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사과 아닌 유감 정도는 표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일이 있었냐? 사실 저는 그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안 나온 거 아니냐, 오히려 이 청문회를 통해서 특검이 더 필요한 게 확인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 청문회 많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이 제도가 도입된 게 2000년입니다. 2000년에 도입된 제도가 24년 오는 동안 딱 4번 했어요. 근데 이 입법 청문회가 지난주 금요일 날 24년 만에 하루에 2번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입법 청문회 그렇게 제도 취지가 좋아서 있었던 게 24년간 4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열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에서는 증인들을 부르기 위한 수단으로 좀 활용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진상을 밝히자고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자, 위원들은 준비해놓은 발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더더나 이건 국민의힘이 불참을 했어요. 위원장은요, 공격수가 아닙니다. 최소한 위원장은 그렇다면 중립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사회를 보면서 증인들의 어떤 진실을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저렇게 모욕 주고, 아니 이게 무슨 뭐 축구 경기입니까? 10분간 퇴장을 명령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진실도 밝히지 못하고 공방만 난무했고, 그다음에 그래 뭐 김 대변인 말대로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법 청문회 또 하나의 사례를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이래 24년간 있었던 4번의 청문회 하루에 2번 열면서 무엇을 남겼을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한 청문회의 취지를 가지고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이건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죠. 예. 제가 짧게 그 반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문회가 왜 열리게 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원구성에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회장이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부 측 관계자들도 사실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출석의 의무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짧게 좀 반박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입장을 내놨거든요.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한동훈 대 반한동훈 네.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부분이 좀 당권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미치죠. 한동훈 후보가 이 해병대 특검법 플랜 B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발의하자. 그러니까 민주당 안과는 별도의 예. 플랜 B니까 이걸 했을 때 이 정도 파장이 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꺼냈죠? 바로 전 두 가지 어떤 그 노림수가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 노림수는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책임지지 않은 정치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습니다. 성찰이 없는 정치인에 대한 뭐 자기 또 변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었던 논란을 한 방에 잠재웠어요. 아예 논란 자체가 안 됐어요. 이 이슈를 꺼내들므로써 이슈몰이를 넘어서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이제 그런 전선이 구현돼 버린 거죠. 그 첫 번째 그 노림수였다면 두 번째 노림수는 이겁니다. 지금 사실 이번 당권 주자들 가운데 그 영남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에서의 당권 경쟁에서 영남 후보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당원 80에서는 최소한 본인이 말하자면은 지금 말하자면 TK나 PK 쪽에 있는 당원들의 그런 이제 좀 개혁적인 마음도 좀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20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인이 선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가 수도권 출신 후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개혁과 어떤 말하자면 당의 혁신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을 캠페인 꺼내들기 이전에 본인이 이걸 선점함으로써 예. 개혁 이미지를 완전히 가져갔던 두 번째 노림수가 전 여기에 담겼다고 봐요. 예, 지금 당장 한 인사의 발언이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뭐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이 구도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용으로 이것을 던진 것인가라고 볼 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의 구도를 지금 한동훈이냐 아니면 반한동훈이냐라는 구도로 바꿔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후보의 그 특검법 발언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발언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의도에 과연 어떻게 반응들을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비판적 반응이 나오잖아요. 특히 대통령실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젠 반윤을 넘어서서 이 정도면 절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어떤 국면 전환용 그리고 시간 벌기용 또는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공격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 입장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은 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 사안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제 정성호 의원도 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내가 대표가 되면 새로운 국민의힘표 특검법을 제출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늦다라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어차피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다시 국회로 이제 재논의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논의 제안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 이번 7월 임시국회 이내에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하셨는데 예. 저도 좀 그 생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사실 이걸 받게 되는 건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물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민주당이 이 특검 법안이 그러면 조국혁신당도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 법안 추천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지점을 파고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하게 하고 그다음에 독소조항 빼면 되지 않겠느냐. 공수처 결과 보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8월 전대 안에 이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민주당 이거는 사실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하자고 해도 원내대표단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그러니까 이 전대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아마 잠복기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바로 협상장에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예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가타부타 지금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만일 여기 지금 각자 4명의 후보들에게 또 가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현역 의원들 지지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마음이 가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만일 대통령이 특정 후보와 척을 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제2결로 올라갔을 때 이탈표가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약간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오히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약간 민주당 공을 넘겨서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약간 논의가 있을 시간도 좀 주고 그다음에 8월까지는 최소한 7월 말까지는 이 문제가 아마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지금 강행 처리할 수 있는 명분도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논의는 아마 전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7월에 대표가 결정되고 나서 네. 8월이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협상에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던져놨다고 바로 이것이 여야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아마 카드를 던진 좀 것 길게 같아요.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 연임에 이제 염두를 두고 사퇴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상당히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들을 보면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면서 뭐 전대를 열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것이고요. 전당대회는 당대표 한 사람을 뽑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야말로 뭐 지금 저희 그 당권 주자들밖에 안 보이는데 최고위원 주자들은 안 뽑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희도 당대표뿐만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들까지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물론 지금 저희가 앞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이 강하게 비판을 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바꿔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 후에 당내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또 책임 정치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와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지금 인물 중심의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서 국민들께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표직 사퇴를 하면서 출마에 별다른 변을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다시 한번 추후에 이 출마의 변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동안 좀 뜸을 들였다는 거 제가 전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때까지 시간을 조금 약간 텀을 둔 것은 바로 그 직전에 사퇴라고 가면은 그 대표 다시 도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끝까지 유지하려고 대표직을 마지막까지 유지했던 거 아니냐. 그 비판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좀 미리 해놓고 텀을 둔다고 좀 보고요. 저는 좀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한 3가지 요인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인은 지난 뭐 많이 아시다시피 지난 그 9월 체포동의안 당시에 당대표직의 유지가 굉장히 불구속의 요건이 됐다는 판사의 그런 원도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하나 감안된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이번에 이제 이번 공천을 통해서 비명이라든가 반명 이런 의원들을 많이 속아냈다고 생각을 사실 했고 완벽한 내 당이라고 사당화 그러니까 자기의 이재명 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추미애 의장 선거, 국회의장 선거에서 보듯이 반란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변이 나옴으로써 아직도 이게 내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구나. 그 두 번째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번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판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대표직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구나. 내가 완전히 당과 이른바 이 물화일체가 됨으로써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끝까지 가지고 3년 후에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위해 요소들,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원 당규까지 다 개정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의 마지막 정점이 저는 대표 도전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에도 불구하고 또 대명, 또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요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